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 동력수상레저기구 일반 조종면허 1급 2급 필기 100% 듣기로 합격하는 문제은행 700제 스피드 암기노트 그 10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다음 중 수상레저 안전법의 목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자, 수상레저 안전법의 목적은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 및 질서 유지, 그리고 수상레저 사업의 건전한 발전입니다. 레저 활동의 안전과 질서, 그리고 레저 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거지, 시설 확충, 복리증진, 요트 시설 확충 이런 거 아닙니다. 다른 거 계속 읽으면 헷갈리니까 레저 활동의 안전과 질서, 레저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거다. 뭐가? 수상레저 안전법의 목적입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 중에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또는 소형 선박 조종사 면허를 가진 자가 면제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자, 2급 조종면허 시험과 요트 조종면허 필기시험은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또는 소형 선박 조종사 면허를 가진 사람은 면제가 됩니다. 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 조종면허의 필기시험은 다른 면허를 가진 자가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기시험과 1급 조종면허 필기시험은 면제가 안됩니다. 2급 조종면허 및 요트 조종면허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수상레저 안전법상 수상레저 사업장의 구명조끼 보유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구명조끼는 5년마다 교체하는 거 아닙니다. 5년마다 교체한다 이런 기준 없다. 자, 탑승정원의 110% 갖춰야 되고 탑승정원의 10%는 소화용 구명조끼를 갖춰야 된다. 그리고 구명조끼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구명설비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된다. 당연하겠죠? 하지만 5년마다 교체해라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수상레저 안전법상 수상레저 사업 등록의 결격사유로 잘못 설명한 것은, 자, 수상레저 사업 등록이 취소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등록 취소되고 2년이 지나야 다시 사업 등록할 수 있는데 2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결격입니다.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도 결격이고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모두 제한 능력자죠. 수상레저 사업의 등록의 결격인 자들입니다. 하지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자, 3년 아니고요. 형 집행이 종료됐으면 2년이 경과된 후에 다시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3년 틀렸습니다. 형 집행 종료 후에는 2년이다. 2년 동안 결격입니다. 3년 아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받은 경우, 면허 취소죠.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한 경우, 자, 면허 정지입니다. 그리고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사상한 때, 자, 고의로 들어가면 바로 면허 취소다. 하지만 수상레저 사업이 취소된 때, 레저 사업이 취소됐다고 조종 면허까지 취소되거나 효력 정지되지 않습니다. 레저 사업이 취소된 때는 조종 면허를 취소하거나 효력 정지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다.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전후 각각 30일 이내입니다. 30일 이내.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간은 만료일 기준으로 전후 각각 30일 이내다. 수상레저기구에 동승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해양경찰관서에 신고할 내용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자,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사고 발생 장소, 사고자의 인적사항, 자, 어떤 걸 타고 어디서 누가 사망하고 실종됐는지 모두 중요한 사항이죠. 하지만 레저기구의 엔진 상태, 신고 내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엔진 상태가 어쨌는지는 신고할 내용으로 적당하지 않다. 레저기구의 종류, 발생 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등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엔진 상태는 아니다.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관할 해양경찰관서에 운항 신고 후에 활동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는 윈드서핑입니다. 자, 바람과 파도만을 이용해서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는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이라 할지라도 운항 신고 후에 활동 가능하다. 그래서 윈드서핑 찾으셔야 됩니다. 자, 조종면허를 받을 수 있는 나이는 14세 이상입니다. 14세 이상. 조종면허 받을 수 있는 나이는 15세, 16세 아니고 14세 이상이다. 면허 따고 보트 4세, 14세 이상이다.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구역 또는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영업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기상 수상 상태가 악화됐거나 수상 사고가 발생했다, 부유물질 등에 의해서 장애물이 발생한 경우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영업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사업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려고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영업을 못하게 할 수 있다. 자, 이건 너무 공권력 남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려고 할 때 영업시간 제한, 영업의 일시정지 할 수 있는 것 아니다. 기상 수상 상태 악화, 수상 사고 발생, 부유물질 등으로 장애물이 발생한 경우 부득이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영업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수상레저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휴폐업 신고는 며칠 전까지 하나, 휴폐업 하기 전 3일 전까지 신고를 마쳐야 됩니다. 수상레저 사업의 휴폐업 시 3일 전까지 신고해야 된다. 수상레저 사업의 취소 사유로 맞는 것은, 수상레저 사업이 취소되는 사유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등록을 했을 때 바로 취소됩니다. 종사자의 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때,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 중인 때, 이용요금 변경 신고를 아니하고 영업을 계속한 때, 자, 모두 정지 사유고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등록을 했다. 이때는 수상레저 사업 취소 사유입니다. 수상레저 사업의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수상레저 사업의 등록기관은 시군구청장입니다. 내수면은 시군구청장이다. 해양경찰서장 아닙니다. 내수면이니까 관할 시군구청장에 수상레저 사업 등록하면 된다. 수상안전교육 내용이 아닌 것은, 수상안전교육은 수상레저기구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교육이니까 수상안전에 관한 법령, 수상구조 모두 안전교육 내용이고요. 오염방지는 안전교육 내용 아닙니다.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지켜야 할 의무로 맞지 않는 것은, 자, 타인에게 면허증을 빌려줘서는 안 되겠죠. 조종면허증은 수상레저기구 조종할 때 항시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이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면 당연히 면허증을 보여줘야 된다. 하지만 주소가 변경될 때 면허증상의 주소도 즉시 변경해야 된다. 아, 너무 번거롭겠죠? 아닙니다. 주소가 변경된 때 면허증상의 주소도 즉시 변경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자, 탑승정원 몇 명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에는 선실, 조타실, 기관실에 각각 1개 이상의 소화기를 갖춰야 할까요? 바로 13명입니다. 탑승정원 13명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에는 선실, 조타실, 기관실에 각각 1개 이상의 소화기를 갖춰야 된다. 13명. 영업구역이 2해리 이상인 경우에는 수상레저기구의 사업장 또는 가까운 무선국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춰야 된다. 통신장비를 갖춰야 되는 수상레저기구의 영업구역은 2해리 이상인 경우다. 통신장비 2, 통신장비는 2해리 이상 영업구역일 때 갖춰야 된다. 제1급 조종면허 시험에서 합격 기준은 필기 70에 실기 80이죠. 필기 70에 실기 80이다. 필기 70에 실기 80점입니다.
2급은 66이죠. 2급은 60, 60. 1급은 70, 80. 수상레저 사업자의 보험 가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상레저 사업자는 보험 가입 기간을 사업 기간 동안 계속 가입해야 된다. 계속 가입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사업 기간 동안 계속 가입해야 된다. 가입 대상은 수상레저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모든 수상레저 기구가 대상이다. 맞고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자, 이것도 맞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금액 이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자, 하지만 휴폐업 및 재개업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휴폐업 시에도 계속 가입해야 된다. 자, 틀렸습니다. 자, 갑과 상충되죠. 사업 기간 동안에, 휴폐업 기간 말고 사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 계속 가입해야 되지. 자, 휴업 폐업했는데 뭐 계속 가입합니까? 당연히 틀렸겠죠. 자, 수상레저 사업장의 시설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탑승정원 5명 이상인 수상레저기구, 수상 오토바이를 제외한 수상레저기구에는 그 탑승정원의 30%에 해당하는 구명 튜브를 갖춰야 된다. 자, 틀렸습니다. 탑승정원의 4명 이상인 수상레저기구고요. 탑승정원의 30%는 맞습니다. 4명 이상인 수상레저기구는 탑승정원의 30%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 튜브를 갖춰야 한다. 이게 옳은 지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탑승정원의 4명 이상인 수상레저기구에는 그 탑승정원의 30%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 튜브를 갖춰야 된다. 4명 30%, 4명 30%입니다. 뭐가? 구명 튜브. 4명 이상일 때 30% 갖춰야 된다. 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의 취소 및 정지 처분의 기준으로 맞지 않는 것은 위반 행위가 2가지 이상일 때는 더 중대한 처분, 더 중한 처분에 의한다. 맞고요.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른 정지 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최근 1년간을 기준으로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라서 정지 처분한다. 면허 정지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맞습니다. 면허 정지의 경우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면허 정지 사유가 있더라도 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자, 정지 기간 6개월 이상도 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틀렸다. 운항 규칙에 대한 설명이 바른 것은, 자, 다이빙 대 계류장, 교량에 대한 얘기인데요. 다이빙 대 계류장, 교량으로부터 20m 이내 구역이나 별도로 고시된 구역에서는 10노트 이하, 10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해야 됩니다. 자, 요거 하나만 정확히 외웁니다. 다이빙 대 계류장, 교량으로부터 20m 이내 구역이나 별도로 고시된 구역에서는 10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한다. 20m 이내 10노트 이하입니다. 다이빙 대 계류장, 교량, 다계교로부터 20m 이내 구역이나 별도 고시된 구역에서는 10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행한다. 10m 이내, 30m 이내, 50m 이내 아니고 20m 이내 10노트 이하입니다. 수상레저 안전법상 수상레저기구 운항 규칙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안전검사증에 지정된 항해구역을 준수한다. 당연하죠. 정면 충돌 위험 시에 우현쪽, 오른쪽으로 변침합니다. 정면 충돌 위험 시에는 오른쪽, 우현쪽 변침한다. 다른 기구와 같은 방향으로 운항 시에는 2m 이내는 접근 금지입니다. 2m 이내로 근접 금지입니다. 다른 기구와 같은 방향으로 운항 시에는 너무 딱 붙으면 안 된다. 2m 이내 근접 금지입니다. 하지만 충돌 위험이 있을 때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왼쪽에 두고 있는 수상레저기구가 진로를 피해야 된다. 자, 틀렸습니다.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는 음성이나 수신호로 상대에게 위험 상황을 알리고 우현쪽으로 변침을 해야지,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왼쪽에 두고 있는 수상레저기구가 진로를 피해야 된다 하면 틀립니다. 자, 우현쪽 변침은 맞고 왼쪽에 두고 틀렸다. 왼쪽에 두고 틀렸다. 운항규칙 잘못된 것입니다. 왼쪽에 두고 피한다. 틀렸습니다. 주치 중 조종, 음주운전이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로부터 얼마 동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을 수 없는가?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자는 면허 취소된 날로부터 1년 동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사람의 결격기간은 1년이다. 야간 수상레저 활동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닌 것은, 자, 해양경찰서장, 시장 군수, 한강관리기관의 장 모두 야간 수상레저 활동 시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고요. 그냥 경찰서장은 안 된다. 해양경찰서장은 되고 그냥 경찰서장은 야간 레저 활동 시간 정할 수 없습니다. 수상레저기구 말소 등록 신청 사유로 가장 부적당한 것은, 자, 멸실됐을 때, 기능 상실했을 때, 존재가 불명확할 때 모두 말소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엔진 교체할 때 말소를 하는 거 아닙니다. 구조 변경 등록할 수 있지만 말소 등록 신청하는 거 아니다. 말소 등록은 멸실이나 기능 상실, 3개월간 수상레저기구에 존재가 불명확할 때 말소 등록 신청 사유가 됩니다. 엔진 교체는 아니다. 수상레저 안전법상 사람을 사상 후에 구호 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고 도주한 자 뺑손이죠. 뺑손이 위반한 날로부터 몇 년간? 4년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4년간 결격이다. 자, 그냥 뺑소니도 아니고 사람을 사상 후 뺑소니다. 구호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자는 그 위반한 날로부터 4년 동안 다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받을 수 없다. 수상레저 안전법상 수상레저 사업장의 비상구조선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황색 깃발 달고 망원경은 1개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30m 이상의 구명줄이 있어야 된다. 하지만 탑승정원이 5명 아니고요, 3명 이상입니다. 시속 20노트 이상, 요거 맞고요. 탑승정원 3명 이상, 속도가 시속 20노트 이상의 비상구조선을 갖춰야 된다. 비상구조선의 기준은 주황색 깃발, 망원경 1개, 30m 이상의 구명줄 다 맞고 탑승정원 5명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탑승정원 3명이다. 수상레저 안전법상 래프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추가하여 착용해야 할 안전장비는 래프팅 시 급류에 휩쓸려 머리를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헬멧을 쓴다. 래프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추가하여 착용해야 할 안전장비는 헬멧입니다. 래프팅 헬멧. 수상레저기구 변경 등록 시 필요한 서류가 아닌 것은 안전검사증 4본, 구조장치를 변경한 경우에 필요하고요. 소유권 변동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증명서 4본이 필요합니다. 안전검사증, 보험가입증명서, 변경 등록 시 모두 필요하고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당연히 필요하겠죠. 변경 등록이니까. 하지만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자, 레저기구에 관한 건데 면허증은 필요 없습니다. 수상레저기구 변경 등록 시 면허증 필요 없다. 다음 중 수수료가 들지 않는 것은, 자, 변경 등록 번호판 재발급, 말소 등록에는 모두 수수료 듭니다. 하지만 휴폐업 수수료는 무료다. 자, 장사가 안 되니까 휴폐업 하겠죠? 아이고, 몇천원 수수료도 못 내겠구나. 휴폐업 하는 데까지 수수료 내라고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자, 휴업 등록할 때는 수수료가 무료다. 변경 등록, 번호판 재발급, 수상레저기구 말소 등록할 때는 수수료를 내고 휴업이나 폐업할 때는 수수료 무료다. 수상레저 안전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권한이 없는 사람을 누구인가? 자, 소방서장 과태료 처분 권한 없어요. 수상레저인데 소방서장이 과태료 처분할 수 없다. 한강사업본부장, 연수구청장, 인천해양경찰서장 과태료 처분할 수 있고 강동소방서장은 과태료 처분 권한 없다. 수상레저 사업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수상레저 사업의 등록 유효기간은 20년으로 한다.
틀렸습니다. 수상레저 사업의 등록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합니다. 10년으로 한다가 맞고 20년으로 한다 틀렸다. 10년이다. 10년. 한번 등록했으면 10년 동안 해봐. 20년은 너무 길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사람과 갱신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수상안전교육을 3시간이죠. 3시간 받아야 면허증이 발급됩니다. 여러분도 필기, 실기 합격하고 수상안전교육 3시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면허증 발급된다. 수상레저 사업자와 그 종사자가 영업구역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호자를 동반한, 요게 중요하죠. 보호자를 동반했네요. 14세 이상인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행위. 자, 요거는 허용되는 행위죠. 왜냐? 보호자를 동반했으니까 영업구역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 아니다. 그러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뭔가 살펴보면 술에 취한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거나 빌려주는 행위 안 되고요. 수상레저기구에 정원 초과해서 태우는 건 안 되죠. 영업구역을 벗어나 영업하는 행위 다 읽어보면 안 됩니다. 하지만 보호자 동반한 14세 이상인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웠다. 당연히 허용되는 행위죠. 자, 그 밖에 술을 판매 제공하거나 이용자가 술을 기구 안으로 반입하는 행위 안 되고요. 자, 수상레저 활동 시간 외에 영업을 하는 행위, 위험물을 이용자가 타고 있는 기구로 반입 운송하는 행위, 안전점검을 받지 않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영업에 이용하는 행위나 이상구조선을 그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는 행위도 모두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수상레저 안전법상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 뜨기 전 30분 전까지는 수상레저기구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되는데, 다음 중 야간 운항장비가 아닌 것은 자기점화 등 통신기기, 항해 등은 야간 운항장비 맞습니다. 하지만 비상식량은 야간에만 필요한 거 아니죠. 야간 운항장비 아니다. 비상식량은 야간 운항장비 아닙니다. 조종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 것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갱신 기간 내다. 당연히 갱신할 수 있고요. 사전 갱신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조종면허증 갱신 기간 시작 전이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종면허증 정지 기간 내라면 이때도 갱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갱신 기간 만료일이 지났다. 만료일이 지난 후에 갱신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때는 갱신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갱신 기간이 만료됐으니까 만료된 후에 갱신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 자체가 연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종면허증 갱신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 것은 하면은 갱신 기간 만료일 후에 갱신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요 보기를 찾으셔야 됩니다. 다음 중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범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가보안법, 수상레저안전법, 상습절도, 국보법, 수상레저안전법, 상습절도는 모두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범죄 활동을 판단하는 법규가 되겠고요. 수중레저법은 판단 근거가 아닙니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행위,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한 범죄행위, 상습절도다. 모두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범죄 종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수중레저법은 수중레저에 관련된 거죠. 수상레저기구의 범죄 행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상 주치중 조종금지, 음주조종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자, 틀린 것만 보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한 결과 불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수상레저 활동자의 동의 없이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자, 그럴듯하지만 불복했으니까 일로 와 하면서 동의 없이 주사바늘을 꽂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자, 이것도 너무 과한 조치예요. 동의 없이는 안 되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한 결과 불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수상레저 활동자의 동의 없이 혈액 채취하면 안 된다.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제2급 조종면허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는 소형 선박 조종사 면허 가지고 있는 자 면제받을 수 있죠. 자, 2급 조종면허 필기시험 면제받을 수 있는 자는 소형 선박 조종사 면허 가지고 있는 경우 2급 필기 면제받을 수 있다. 해양경찰서장은 조종면허 정지 처분의 경우 처분 집행 예정일 며칠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될까요? 해양경찰서장은 조종면허 정지 처분을 처분 집행 예정일 일주일 전, 7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조종면허 정지 처분은 처분 집행 예정일 7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지한다.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범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마찬가지로 유선 및 도선사업법, 내수면 어법, 낚시관리 및 육성법 모두 동력수상레저기구 보트를 이용한 범죄의 종류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선박직원법은 레저기구 아니죠? 역시 직원에 관련된 법규입니다. 그래서 선박직원법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범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까는 뭐였죠? 수중레저법이었죠. 수중레저법. 선박직원법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범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억하시고요. 구명조끼 등 안정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수상레저 활동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은 10만원입니다. 구명조끼 미착용 10만원이다.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하지 않은 활동자의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은 10만원입니다. 10만원. 구명조끼 착용하면 5만원짜리 2장 아낍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중에 1급 조종면허 보유자의 감독하에 면허 없는 사람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수 있는 장소로 맞지 않는 곳은, 자, 1급 조종면허 보유자가 감독했을 때 면허 없는 사람이 조종할 수 있는 곳은 수상레저사업장, 조종면허 시험장, 관련 학교 모두 조종할 수 있지만 경정경기장에서는 1급 조종면허 보유자가 감독하더라도 면허 없는 사람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할 수 없습니다. 경정경기장은 아니다.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기준은 20만원입니다.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 신고하지 않았다. 20만원 내시오. 과태료는 20만원입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없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수 있는 경우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1급 조종면허 소지자가 감독하면은 조종자가 조종면허 없이 조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을병정 모두 1급 조종면허 소지자가 감독하에 시험장에서 시험선 조종하고 수상 오토바이 조종하고 학교에서 모터보트 조종한다. 모두 가능하고요. 근데 2급 조종면허 소지자와 동승하여 고무보트를 조종했다. 2급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더라도 이왕 따는 거 1급을 따시면 더 좋겠다. 자, 1급 조종면허 소지자 또는 요트 조종면허 소지자와 함께 탑승하여 조종하는 경우는 무면허 조종이 가능하다. 조종면허 시험대행 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요건이 아닌 것은, 자, 시험장을 운영하려면 시험장별 책임 운영자 1명을 둘 것, 시험관은 4명 이상을 둘 것, 시험관은 반드시 1급 조종면허를 갖춰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책임 운영자는 수상레저 관련 업무 중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자, 4년 아니고요. 5년입니다. 5년. 자, 헷갈리겠죠? 자, 조종면허 시험 대행기관 하려면 책임 운영자가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시험 기관 되려면 5년 경력이다. 5년 경력. 4년 아니다. 책임 운영자는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된다. 자, 이상입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일반 조종면허 1급 2급 필기 문제은행 700제 기출 스피드 암기노트 10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